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2022학년도 2학기 이용자 교육 도서관 첫걸음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로 접어들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1학기 이용자 교육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도서관 자료 검색 방법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은 도서관 어플을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지만 편의상 저는 설명을 도서관 홈페이지로 하도록 할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도서관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대부분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모바일 열람증이 탑재되어 있어 도서관 출입과 별관 열람실 5배 정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운을 받아 사용하고 계신가요? 모두 다운받으셨으리라 믿고 싶지만 혹시 아직도 다운 안 받은 분이 계시다면 꼭 다운을 받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서관 로그인 상태인데요. 로그인하여 신분 확인 후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많으니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시 일단은 로그인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은 약 80만 권의 장서와 71종의 전자자료 패키지, 200여 종의 연속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어요.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검색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위 상단에 자료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 방법이 나타납니다. 제가 통합 검색을 누르면 이 탭들에 대한 설명이 보이게 됩니다. 통합 검색은 도서관 소장 자료와 구독 자료를 통합 검색하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소장 자료는 도서관에 소장 중인 자료를 검색합니다. 이 옆에 아티클은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학술 DB, 학술지 논문과 오픈 액세스 자료, 새긴 정보들을 검색하는 탭입니다. 오픈 액세스 아티클은 무료로 오픈되는 자료, 즉 PDF 보기나 다운이 가능한 자료를 말하는데, 로그인 상태에서 열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 처음에 로그인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가진 자료는 모두 23,000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장 자료, 즉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365건, 그리고 관련 아티클이 22,000건이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책 상태가 나타나 있는데요. 대출 가능으로 뜨는 자료들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자료이고요. 정리 중으로 표시되는 자료는 도서는 지금 입수가 되었지만 지원팀에서 목록 등 장비 작업을 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를 보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출 가능으로 상태가 표시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23,000건의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추출해서 찾아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단행본과 아티클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자료에 들어가면 363건의 코로나 관련 키워드를 가진 도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상세 화면에서 제가 이 압축을 해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키워드를 코로나로 했고요. 너무 많은 양의 자료가 있다 보니까 전방일치나 완전일치로 조정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코로나는 분야가 너무 넓고 저는 여기서 예방이라는 단어의 책자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발행 연도에서 2022년으로 고정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코로나와 예방이라는 단어와 연도를 제한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서명이라던가 다시 주제어라던가 다른 것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세 가지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365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검색 조건을 타이트하게 했나 봐요. 지금 보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유사한 결과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360건의 자료가 있었지만 8건의 자료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 안에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들어가서 상세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지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소장 위치가 어디인지 동양서 자료실인지 별관 자료실인지 여기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몇 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 책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상태는 대출이 가능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야간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도서인데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꼭 나중에 과제를 하거나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자료다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 보관함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담아서 보시면 이 위에 마이 라이브러리에 개인 보관함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체크한 책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8권의 책 중에 이렇게 제목을 보고 나중에 한번 이 책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서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이 위에 또 개인 보관함, 임시 보관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2권의 책을 또 아까 책과 같이 임시 보관함에 한번 개인 보관함에 한번 보관해 볼게요. 그래서 담으면 개인 보관함에서 확인을 해보면 3권의 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이 책들이 필요할 때 여기서 이 책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장 자료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상세 검색해서 이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방법이었습니다. 자, 아까 통합 검색에서 코로나로 검색한 아티클을 이번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은 모두 23,000여 건의 방대한 양의 자료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항목 선택은 디스플레이의 순서를 말합니다. 저는 관련도 최신순, 과거순 중에서 최신순의 디스플레이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검색 결과 제한 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문을 원하면 원문 풀 텍스트를 체크하시고 학술 저널에 기재된 걸 원하면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발행 연월일을 제한할 수도 있고 주제라던가 출판사 그리고 언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를 제한해서 원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원문이 있는 주제를 경영학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저는 경영학 중에서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원합니다. 저는 검색자를 경영학, 한국어, 원문으로 했고요. 이렇게 줄이니까 모두 284건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3가지만 제한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검색 결과 제한을 타이트하게 하신다면 좀 더 원하는 정확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상 이걸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오픈 액세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서지사항과 초록 그리고 키워드 등이 뜨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원문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PDF 파일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기에 풀 텍스트가 되어 있는 보이는 PDF 파일을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셔서 대강 논문의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 하면 다운 PDF 보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된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비슷하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아티클이 소장자료보다는 여러분들의 과제나 논문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잘 이해해서 사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쭉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 하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누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보관함에 보관을 하시면 여기 마이 라이브러리의 개인 보관함에 연결된 URL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과제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서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색 방법으로 스칼라를 통한 검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를 통한 검색의 장점은 보다 많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찾기 어려운 자료일수록 스칼라를 통한 검색으로 여러분의 탐색이 좀 더 쉬워집니다. 스칼라에서 찾은 자료를 바로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도서관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스칼라는 scala.google.com으로 들어와서 저기 상단에 왼쪽 3개의 바를 클릭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링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도서관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픈 액세스 자료의 경우에는 PDF로 바로 열람이 가능한 자료도 있습니다. 원문 보기가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단행본의 경우에도 책이라고 써 있고 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ACM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데 왜 이 책 내용을 볼 수 없나요? 저희는 ACM은 저널만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는 건데요. 이런 책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Find 서울테크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고 들어가 보시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풀텍스트를 볼 수 있는지 각각의 링크가 나와 있고 저널 단위의 링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료가 아예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문 독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도서관 자료 이용 시에는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니까 이제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아이콘들은 여러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실 때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모아놓은 것이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친코라는 책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모두 8권의 파친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도서 상태를 보시면요. 배가 준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 입수는 되었으나 지금 정리 중이어서 여러분들이 대출은 불가능한 도서입니다. 이 상태가 대출 가능으로 뜨시면 열람실에 와서 대출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파친코 2를 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2권의 책이 모두 대출 중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대출 중이라는 뜻은 서가에 있는 책을 이용자가 찾아서 대출한 도서이고요. 이 밑에 예약 도서 대출 중이라고 써 있는 책은 예약 도서로 되어 있던 것을 1순위자가 대출해 간 도서입니다. 예약이 중요한 이유는 인기 있는 도서의 경우 예약을 먼저 하셔야 빠르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선 대출자가 반납을 하면 1순위 대출자가 예약 도서를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도서관으로 오셔서 예약 도서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카운터에서 예약 도서 보관 서가에서 도서를 찾아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틀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니 꼭 이틀 이내에 오셔서 찾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3순위지만 기다려서 이 책을 꼭 보고 싶어요. 그러면 상태 서비스에서 예약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순위로 예약이 되고 여기 마이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 제가 예약이 3순위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은 자료를 검색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희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야간 대출 서비스는 대출 가능일 때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옆에 서비스에 야간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오늘 야간 대출 서비스를 예약하려고 해요. 그러면 야간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예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야간 대출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간 휴관일 도서대출 서비스란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운영시간 이후 무인 도서 대출기를 이용하여서 신청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무인 대출기는 도서관 2층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야간 대출은 예약이 아니고 신청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 종료 1시간 전부터 찾아가는 시간은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9시에 문을 닫으면 8시 전까지는 도서를 신청하셔야 하고 도서는 문을 닫은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 찾아가셔야 합니다. 도서를 수령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무인 도서 대출기를 방문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에 수령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지하철 무인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이 야간 도서는 미수령 시에 야간과 휴관일 대출 서비스 신청이 1개월 제한되니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이 신청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신청 도서의 수령일 지정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전날 필요하실 때 하루 전에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 도서의 도서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되니까 반납 예정일이 찾아가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신청 도서의 서가 부재, 방문 이용자의 긴급 대출 등으로 여러분이 신청하신 신청 도서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제공 한도는 최대 50명이고 50명이 내가 넘으면 훈의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야간 예약 도서를 신청했잖아요. 여기 현황에서 보시면 제가 신청한 이 파친코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신청을 하셨다가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시면 여기서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출한 책을 내가 더 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여기 보시면 대출 연장 예약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대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연장은 7일 전부터 가능하고 연장된 날부터 14일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납 예정일이 8월 30일인데 지금 연장을 하면 오늘부터 14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이 도서를 오래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8월 30일 직전 29일에 연장을 하시면 그때부터 14일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아마 한 달 동안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에도 예약이 걸려있는 책들은 연장이 되지 않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출 건수와 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학부생은 10권의 책을 2주일 동안 대출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도서관 안내에 이용자별 서비스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출과 연장, 그리고 예약,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의 연장이라든가 예약, 야간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학생이 꼭 필요한 자료가 우리 학교에 다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우리 학교에 없을 경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제가 2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입 신청과 상호 대차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자료 구입 신청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도서 신청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도서관의 미소장일 경우 직접 신청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딱 클릭 2번이면 가장 먼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 한도가 있어요.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학부생에게는 1년에 20만 원의 그 신청 한도 제한이 있으니 이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프로세스를 보면 학생이 먼저 희망도서를 신청하고 사서가 선정 및 주문을 한 후에 책이 입수가 되면 등록 및 편목 작업을 거친 후에 자료실에 비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도착 알림 SMS를 발송받고 통보 2일 내에 해당 자료실에서 우선 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희망도서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희망도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베스트셀러라던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쭉 보시고 저는 이 화학실험이라는 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서 신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신청 옵션에 저는 직원이니 직원 희망도서를 클릭하시면 도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 여러분이 책 서명을 아신다면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그러면 이렇게 4가지의 책이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안내사항이 보여지죠.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고 저는 이 책이 필요하다 하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도서 신청을 누르신 후에 신분대로 저는 직원희망도서 해서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학생희망도서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서 신청을 하시면 도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한 도서가 잘 신청되었나 보려면 여기 옆에 가셔서 자료 신청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신청한 자료 2권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대출 가능한 상태로 되면 배가 완료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자가 가니까 예약과 마찬가지로 2일 이내에 중앙도서관 대출실에 오셔서 희망도서 수령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면 북트럭에서 찾아서 대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희망도서는 일정 수량의 권수를 채워서 사서 선생님이 주문하시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도서 신청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내가 그렇게 긴 시간 기다릴 수 없다 하실 때에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호대차라는 것은 국내 협약 도서관끼리 서로 책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다른 대학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택배로 2, 3일 안에 받아오실 수 있고 택배비는 학교에서 지원해드리니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 탭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료 제공 범위와 대상,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상호대차 한번 신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상호대차 신청하는 법은 리스 검색과 상호대차 신청 탭을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호대차 탭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명과 저자 등 서지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저는 리스에서 검색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단행본 자료를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뜹니다. 떠서 여기서 상호대차가 가능하고 원문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표시이고요. 저는 대출을 할 거니까 상호대차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자세한 서지사항이 나와 있고 여기 신분을 저는 대학 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학부생으로 뜨겠죠. 그리고 리스 이용자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아이디를 갖게 되시면 적어주시고 수신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한 다음에 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 처리가 완료돼서 제가 대신 대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리스라는 것은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또 구독하는 학술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이고요. 리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러분이 향후 과제를 하거나 대학원 진학에서 논문을 쓸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어서 이용자 교육 끝에 제가 리스 이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자세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가 도착하면 역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고 도서관 3층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서의 대출 기한은 약 3주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하거나 팀플을 수행할 때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학술 자료 패키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자료 검색에서 학술 DB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런 저널들이나 학술 DB 리스트가 뜹니다. 검색은 알파벳 순으로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학부생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그런 DB는 국내 DB로 들어가시면 여기 DB피아와 이 아티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DB도 설명을 읽어보시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제가 이 학부생에게 적당한 그런 DB로 이 2가지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DB피아는 전 주제를 다루는 SCI급 저널을 포함해서 국내 학술 저널, 논문, 그리고 전자책, 웹 DB의 원문 및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DB이고요. 이 아티클은 전 주제를 다루는 국내 학회와 학술지 논문이 제공되는 그런 DB입니다. 여러분이 과제 작성이나 연구에 매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B피아
안내사항이에요. 인증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도서관 홈페이지로 로그인 하셔서 연동을 하셔도 되고 학교 내 이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관 인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다운로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를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아티클도 마찬가지로 기관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안내사항이 동영상으로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DBPI의 이 타이틀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많은 저널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으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 작성이나 연구에 매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책을 좋아하시나요?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다양한 종류의 전자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형 전자책과 구동형 전자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어떤 것을 보시더라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뷰어를 1회는 설치하셔야 하고 저는 PC 버전으로 설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도서관 어플로 이용하실 때는 모바일 뷰어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전자책 소장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똑같이 대출하기를 누르면 도서와 같이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뷰어를 설치하시면 이 책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교보문고의 전자책 대출한 책 중에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보기를 보면 바로 이런 화면이 떠서 여러분들이 책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반납은 도서와 똑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건 다 좋은 자료지만 베스트셀러는 아무래도 교보문고 전자책이 더 구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서비스 용법은 안내가 되어 있고 또 그닥 어렵지도 않아서 여러분이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서관 Q&A에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 유선으로 문의를 주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야 여러분의 학습이나 연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내용 가운데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도서관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로그인 후에 비콘이나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상단에서 도서관 공지사항 및 이용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방학 중이랑 학기 중 저희 도서관 운영시간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도 가능합니다. 단행본의 경우엔 검색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청구 기호로 도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 라이브러리에는 현재 대출 또는 예약 중인 책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구입 신청을 클릭하셔서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희망 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만 신청 가능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도서 대출은 책 앞에 있는 바코드로 도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서 제가 앞에서 그 브이로그에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야간 휴관일 대출 신청도 가능한데요. 도서관에 오실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운영시간 내에 방문이 어렵다면 당일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희망도서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인도서 대출함에 넣어놓습니다. 독서포틀 북가든을 통해서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나 활동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소장형이랑 구독형 둘 다 열람하실 수 있고 소장형은 학교에서 구매한 전자책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독형의 경우엔 비교적 최신 도서들이 있고 이 구독형에서는 대체적으로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많이 보십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대출하실 수 있고 바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모바일 열람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생증이 없어도 도서관 출입 및 대출 또는 그룹 스터디실 사용 시에도 이 QR코드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좌석 배정은 별관 도서관에 있는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 좌석 배정 현황과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가서 인증을 해야 여러분이 예약하신 좌석이 확정됩니다. 시설 예약을 통해 중앙도서관과 별관도서관에 있는 그룹 스터디실 예약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수용 인원에 따라 필요한 그룹 스터디실을 예약하시면 되고 예약하실 때는 30분 단위로만 가능하고 최대 180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시간 15분 후까지 입실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동반 이용자도 과반수 이상 오셔서 인증을 한 후에 QR코드를 찍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